2020년 5월 17일 아침 6시 40분입니다. 5월 17일이 아마 1980년 날이 계엄 확대 조치가 일어난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5월은 5.16, 5.17, 5.18 계속 우리 역사에 글쎄 치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원래 이 방호제 영상 편지 찍을 때 지금은 카메라로 찍어야 좀 넓게 잡히는데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배터리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로만 찍어봅니다. 어제 아침에 영상 편지를 42번째 하고 그 이후에 뉴스들도 참 여러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실은 어제는 좀 바빴거든요. 오전에는 제가 관계하는 월간지 실게 될 다른 사람들의 원고 8편을 받아서 꼼꼼하게 살피고 문장을 고쳐줄 건 고쳐주고 이렇게 하느라고 좀 시간 좀 보냈고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엔진톱 들고 가서 나무 한 30분 동안 나무를 크게 토막을 내고 그걸 또 옮겨서 그 다음에는 전기톱으로 겨울에 장작 그 난로에 뗄 수 있게 좋게 적당한 크기로 또 자르는 일을 한 1시간 넘게 했습니다. 처음에 30분 하니까 벌써 땀이 비어도 쏟아져서 어제 아침엔 좀 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침 일찍은 작업하면서 원고 보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잠시 히터도 켰었는데 그게 일교차가 심합니다. 오늘은 잠시 뒤에 한번 예초기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아침 너무 일찍은 이슬을 맞은 풀들이 조금만 얽혀서 안 되고 조금 있다가 해보려는데 예초기를 지난 가을 쓰고 그대로는 하는데 또 제대로 잘 쓸려나 모르겠다. 그런 기계를 다루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어제 뉴스 들어온 거 보니까 데일리메일지인가 실렸는데 그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제2차, 제3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글쎄 이거는 설사 아마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저같이 그 분야에는 그렇게 전문 지식이 없어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백신 개발이 되고 어떤 치료약이 개발이 된들 아마 그 바이러스들의 진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껜가는 코끼리와 관련돼서 그래도 조금 좋은 뉴스였죠. 태국의 관광지에서 코끼리 쇼를 하고 있던 코끼리들 수십 마리가 이제 관광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업체 측에서 더 이상 코끼리를 먹여 살릴 힘도 없고 여력이 없어서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어제 그 버마의 영자지 일라와디에 보니까 이 야생 코끼리를 그 미얀마 버마의 가장 최대 국립공원에 있는
아주 거대한 야생 코끼리가 약탈자들한테, 밀렵꾼들한테 잡혀서 그 입 상아만 떼내고 나머지 몸체는 시신으로 섞어가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저를 잠시 돌아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코끼리 상아 채취가 불법으로 되기 전이겠지만 80년대 초반까지 해외 근무할 적에 그 상아로 만든 조각품도 사고 또 목걸이도 사고 그랬었는데, 나도 이런 일에 기여했구나. 이거 기여라는 말을 이렇게 여기다 쓰면 참 안 되겠지만, 그런 코끼리 밀렵꾼들이 등장하게 하는데 나도 작은 몫을 했구나 싶어서 한참 이런저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이건 뭐 반갑다 아니다 하는 수가 없죠. 어제 가디언지에 실린 거 보니까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 중에 3분의 2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하느님이 경고의 의미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글쎄요, 저는 요즘 하늘의 경고 이런 거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런 하늘은 없을 거예요. 저도 답답하면 하늘이 왜 이러냐고 한번 하소연도 해보고 따져보기도 하지만, 글쎄 그런 인격을 갖춘 하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장 선진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점에서 이렇게 문명에 쌓여 있죠. 원래 오늘부터는 이 얘기를 하나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제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대표했던 윤미향을 모독하지 말라, 친일 세력의 부당 공세다 이랬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장면이 사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에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진짜 친일파와 친일 잔재 세력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왜? 숨기가 쉬워지니까. 일본을 어려서부터 지극히 싫어한 나 같은 사람들까지 윤미향과 그 그룹의 언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친일파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하는 말이다. 이런 행위는 점잖은 표현으로 멋모르는 청소년들이 자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더 솔직한 표현이 있지만 차마 못하겠다고 썼습니다. 친일파들 숨어들기 좋죠. 옛날에 빨갱이를 양산해낼 적에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아닌데 정권의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시절에, 그때가 오히려 진짜 빨갱이는 숨어들기 좋았었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요새 점입가경이라고 하고 점입추경이더군요. 무슨 후원금 가지고 7억 얼마 주고 샀던 전원주택을 이상한 용도로 쓰다가 거의 반 정도 값에 또 팔았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도 억지로 핑계를 대다가 나중엔 뭐 잘못됐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이후로는 정의기억연대인가 하는 곳의 얘기는 아예 쳐다도 안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지한다고 시민사회단체 수십 개가 또 연대해서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성명을 내는 게 그렇게 급한가?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만 이거는 과도하다고 그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지지한다. 이거는 친일파들의 공세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연대 성명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글쎄, 좀 더 두고 봐야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인연도 만나고 갈등이 깊어져서 마치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솔직히 혼자라도 술에 취해보고 싶은 그런 일도 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자제력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오도 실적엔 절대로 혼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도 예전에 강원도에 있을 적에 그 정도 내공을 잘 닦고 나서 이렇게 바깥 경기에 흔들려서 술에 취해 내 중심을 잃지는 않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이렇게 짧은 말을 올려놨어요. 생로병사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누구든 늙음과 병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가장 무섭게 느끼겠지만 원증해고 참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고통과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도 이 노병사, 늙음, 병 그리고 죽음이죠. 노병사에 못지않게 고통스럽다. 죽음의 고통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서도 실제 경험을 전해 듣지 못하고 다만 상상할 뿐이지만 원증해고와 애별리고는 자신이 직접 마주치면서 체감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예. 오늘은 개인적인 이런저런 소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래 제가 영상 편지 할 적에 하는 방식으로 잘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락커랍니다. 또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했다 그러고 위즈 카리파라고 하는 사람의 말인데 Worrying is stupid. It's like walking around with an umbrella waiting for it to rain. 미리 근심 걱정하는 것 이건 참 어리석다. 그건 혹시 비가 내릴까 기다리면서 우산을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 위즈 카리파라는 사람은 원래 카메룬 지브릴 토마즈랍니다. 이름이 1987년생인데 위즈리 카리파는 예명이죠. 글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릴 그도 모른다며 우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낫죠. 우산도 없이 그냥 안달복달만 하고 비 내려서 내 이 비싼 옷 어제 막 사 입은 옷 다 버리면 어째나서부터 시작해 온갖 근심 걱정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꼭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실은 이와 비슷한 말을 어제도 인용했던
티베트 불교의 논서인 보리도차제론 람님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책을 읽을 적에 이 구절은 기억을 했는데, 지나간 일을 걱정한다고 그 일이 다시 잘 될 일도 없고,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닥쳐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의 말이었었어요. 저도 스스로 완벽주의라는 이 명분으로 괜하게 미리 걱정하고 또 지나간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이러다가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이런 적이 많았었죠.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는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생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가끔씩 잠을 놓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불면증으로 고생한다, 이게 불면증이지 하고 그것도 불면증을 불안해하고 이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꼭 그 2007년쯤 그 람님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마음에 담아둬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이러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후훈련이 됐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저거 하는 사람들은 수행이 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좋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나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혹 그쪽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하면 마음 쓰면서 저 사람이 일이 잘 풀렸으면 혹시 세상을 떠났으면 제발 극락왕생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불면증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영상 편지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모레 화요일 아침에는 제 가슴을 어쨌든 암만 편하게 여기려고 해도 편할 수 없는 날이라 그날 아침에 이 편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자칫하면 내일 모레 화요일은 하루 종일 우울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방호제를 찾아주겠다는 선배 후배가 가족들이 있어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렵게 지냈던 시절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했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강원도 집에 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웃고 그러던 후배가 형님 그때 얼굴 보면 늘 활짝 웃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하고 오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실은 그때가 가장 어려웠었던 때다. 그럴 때 일부러 자꾸만 웃고 떠들고 이런 식으로 나를 끌고 갔었던 것이죠. 거듭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들 어려운 일을 당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어려운 일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차가 왔으면 그냥 가듯이 영화 화면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렇게 봐야지 저게 왜 왔냐 또 닥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기차가 안 가고 거기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영화 화면도 거기서 멈춰 봅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제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한 생활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는 대로 왔구나 받아들이고 때 되면 가겠지 하고 그냥 또 어떤 땐 모른 척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아주 저한 정신과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소화 불면증으로 고생 안 할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이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43번째 방호제 영상편지는 이렇게 또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거 할 적에 저는 새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녹음을 들으면 아주 요란스럽더군요. 유튜브로 제 영상 편지를 보는 분들 중에는 제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 새소리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다행이죠. 이렇게 또 웃어봅니다.